준비를 하면서 밤 거의 잠을 못 잤는데요. 이유는 밤에 자꾸 AI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저한테 자꾸 뭐라고 말을 하는데, AI라고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류독감, 또 하나는 오늘 말씀드릴 사람이 인공으로 만든 인공 뭐죠? 지능이죠. 네, 인공지능. 근데 이 인공지능이 기계 안에만 또는 컴퓨터나 뭐 다른 저장 공간 안에만 있으면은 그래도 좀 통제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인간이 만든 인공 로봇에게 탑재되어서 사람들처럼 막 돌아다닌다면은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특별히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70년 전쯤 다니엘이 바벨론과 메드페르샤 총리로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말할 것 같으면 2570년 전쯤 있었던 일인데, 예언된 일인데,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것을 또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에 15절에 또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한 100년이 못 되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도 요한한테 마치 드라마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셔서 기록한 내용 중에 이 말씀이 또 예언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이런 일이 강제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가운데로 끌어올리시고 또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이들한테 일어나는 일들, 또는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구원에 들어가는 얼마의 유대인들한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믿음은 지켜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참 가짜 뉴스도 나오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시대적인 징조 같은 것들도 많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세상을 강하게 지배할 자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 질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미 세계적인 지도자들도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고 있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면은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제목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영향력 있는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재벌, 종교 지도자 등 엘리트들로 구성된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조직이 하나의 정부를 구성해 세계 지배를 획책한다는 일종의 음모론을 말한다. 프리메이슨은 1717년 영국 중세 석공들이 친목 도모를 위해 만든 비밀 결사 단체로 알려져 있고, 이후 지식인들의 비밀 결사로 거듭나며 전 세계에 프리메이슨 지부를 세웠고, 전 세계 한 576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프랑스 혁명, 1, 2차 세계대전 등의 배후에서 활동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고, 히틀러 유대인 학살 등 이런 사건에도 프리메이슨이 했다는 얘기로 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세계 정부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전보다 더 많이 인터넷상에서 언급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좀 생각하시고, 어쩌면은 여러분이 거기에 집중하시면은 오늘 저녁은 잠을 좀 설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016년에 3월 달에 구글이 인공지능 플랫폼을 무료로 개방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 플랫폼은 모바일 운영 체계의 시장을 거의 독점한 안드로이드의 사례를 따라서 다시 한번 구글이 세계의 모든 이런 정보 기술 같은 것들을 잡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데이터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아주 강하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 플랫폼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도구로 활용되는데, 음성인식, 그다음에 구글 검색 등의 엔진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머리를 굴려가지고 거기에서 작업을 하는 일을 주관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일을 통하여서 구글은 엄청난 성장을 갖게 되는데, 매출이 그 이후에 한 36조 8천억 달러, 또 이익이 220억 달러, 한 26조 원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작년에 굉장히 사람들한테 관심을 전 세계적으로 끌었던 사건은 구글에서 만든 알파고였습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니까 아들을 알파고에 보내야겠다 해가지고 알파고가 어디에 있냐 아마 찾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알파고 이후에 이 구글에서 무료 개방한 이런 텐서플로우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구글에 의존해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 운영체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들한테 굉장히 걱정할 만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전 세계에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고, 또 그것을 장래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는 이러한 어떤 사람들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인터넷망이 아주 참 강력하게 깔려가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 얘기를 지금 설명을 드려보면은 한국일보가 2017년 7월 달에 구글은 알고 있다, 내가 모르는 나의 과거를, 이러한 제목으로 기사를 낸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모든 정보가 수집되고 분석되는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했다. 동시에 우리는 개인정보를 쥐고 있는 빅브라더의 탄생도 목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GPS를 켜고 로그인을 유지하면 장소, 시간 등 타임라인에 남아있는 데이터로 인하여서 각각 개인의 취향, 욕망까지 파악하는 빅브라더
감시 사회가 이제는 우리 앞에 찾아왔는데, 이 전 세계 검색 시장을 91.8%를 장악하고 있는 구글에 의해서 굉장한 영향을 우리는 피할 수 없이 받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오늘에 무슨 일을 했는지 당신은 기억합니까? 물어보는데요. 내가 가서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사람들은 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것을 다른 이가 다 알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은 구글 지도나 지메일 등을 이용하려고 늘 GPS를 켜고 로그인을 유지할 때에 나의 수년치 과거는 통째로 구글의 것으로 다 수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로이드 폰은 GPS, 휴대폰이 접속하는 와이파이 위치와 신호의 세기, 통신사, 기지국가의 거리를 종합해서 내가 어느 동네, 어느 건물에 커피숍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추적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구글 지도는 인터넷을 열어가지고 노트북을 켜서 확인을 할 때에 우리 교회가 교회가 어디예요? 봉천동 이 하우젠빌 3층에 있다는 것까지도 다 정확하게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전 지구를 스캔하다시피 한 구글 지도, 지하철 와이파이 위치, 버스 정류장 위치, 그리고 그 데이터를 구글이 전부 보유하고 있기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글 지도를 열어가지고 위에 보면은 선 이렇게 3개 있는 데를 그 메뉴 모양을 클릭해서 열어보면은 타임라인이 내 타임라인이 나오는데, 그것을 열면은 내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차를 타고 아니면은 자가용을 운행해서 어디를 갔는지 지도에 그대로 딱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누구든지 구글을 사용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신용카드사라든가 유통업체라든가 금융사 등이 이미 다양한 개인 정보를 우리한테 그냥 동의합니다 해서 받아놓고 보유하고 있지만, 인터넷 포털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전화나 문자나 카톡이나 아니면은 다른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과는 이거는 정보를 가지고 다룰 수 있는 차원이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삶이 거의 다 재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구글은 데이터의 양과 분석, 알고리즘 면에서는 압도적이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85%를 점유하고, 구글은 전세 검색 시장의 91%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메일, 구글 지도, 캘린더, 유튜브 이런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라면은 개인의 모든 정보가 구글한테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격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밝힌 데이터 수집 정책에 따르면 구글은 검색 기록, 방문한 웹사이트, 시청한 동영상, 사용자 위치, 지메일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캘린더 일정 및 연락처까지 수집을 하고 있고, 구글이 하루에 처리하는 데이터 양이 2009년에 하루에 처리하는 데이터 양이 2009년에 24 페타바이트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서류가 꽉 찬 4단 캐비넷을 4억 8천만 개의 분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캐비넷 4단을 꽉 채우는데 그 캐비넷 수가 4억 8천만 개. 아유, 이게 말이 됐냐고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초기에는 사실상 이렇게까지 방대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사실 슈미트 알파벳 구글 회사 지주도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에릭 슈미트 알파벳 회장은 우리는 당신보다 당신의 생각을 더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호언을 하는데, 정말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편한 대로 살고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어떤 근본적인 목적 없이 살 때에 우리의 삶을 점점 더 확연하게 들여다보고 미래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구글이 우리한테 또 다른 대응을 해오는 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영국 주간지 더 위크가 이런 기사를 내었습니다. 동성 연애자임을 감추고 있던 청년 맷이라고 하는 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커밍아웃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왔답니다. 깜짝 놀랐는데 이 광고 같은 것을 보고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알아보았더니 자기가 친한 친구와 함께 자신의 성적 취향, 동성연애에 대하여서 메시지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로 포트만 미국 오하이오주 상원 의원이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하는 버즈피드 기사에 댓글을 달았는데, 이걸 가지고 페이스북이 커밍하지 아니한 동성연애자로 파악을 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광고 문자를 띄워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인터넷망에 또는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망의 정보들이 누군가는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아니 누군가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떤 날 우리에게 무섭게 우리를 조아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무서운 병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구글과 페이스북이 가파른 상승을 보였는데 거의 미국의 디지털 광고 증가분의 99%를 이 두 기업이 싹쓸이를 했고 전 세계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도 약 절반을 휩쓸었다고 하는데, 이 말은 페이스북과 구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이나 전 세계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세계의 한 50% 되는 사람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정보를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에다가 다 고스란히 내 거 같이 공유해 주시고 보관해 주세요, 이렇게 맡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히브리대 교수 중에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포기하고 구구를 신으로 모실 미래가 전망된다. 그러면서 결혼 같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갈피를 잡지 못할 때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것을 지켜본 구글이 거기에 가이드를 해준다는 거예요. 상담을 해준다는 건데 87%의 확률로 존이라고 하는 남자가 당신한테는 더 만족스러운 배우자가 될 거야 하고 안내를 해주고 도와준다는 겁니다. 줄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침내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주권을 포기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 타임라인은 2016년부터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이 돼서 사람들이 즐겁게 쓰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요, 앱인데요. 지난번 그 박근혜 대통령 그 비선 진료했던 김영재 이분 아시죠? 이분이 청와대 출입 사실을 특검한테 그대로 잡혔습니다.
어떻게 잡혔는가 특검이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서 김 원장이 청와대 출입한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했다 하고, 또 김 원장이 브라질 출국도 함께했다. 그 날짜를 보면 공항에서 동성까지 전 세계 어디 있든지 정확하게 파악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이라고 하는 것하고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의존해야 될지, 얼마만큼 사용하는 데에 조심을 해야 될지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시대에 우리가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장 기술과 전송, 수신, 정손신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점점 예상할 수 없는 쪽으로 급변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창 올림픽 있잖아요. 그러면 그 평창 올림픽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지금 누구야 대통령 대신 문재인 대통령도 오지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LTE 통합 에볼루션 전송 기술보다도 데이터 전송하는 그 속도가 최고로 100배나 빠르게 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평창 올림픽을 최첨단 ICT 기술 올림픽 되게 하겠다라고 밝히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일에 굉장히 앞장서 가는 걸 볼 때 우리나라는 사용하는 사람들도 참 많고, 따라서 영향을 받을 사람들도 많아지고 더 큰 영향을 받을 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시대가 오면은 26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세계적인 통치자가 등장할 것이고, 그는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정보와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지배하는 그 시기가 얼마 동안 올 것이라고 한 것인데, 그러한 강제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테니까 시대의 어떤 징조를 알고 깨어서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은 사실상 우리의 직업의 어떤 엘리트적인 그런 것들만을 가로채가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인권과 존재를 완전히 속박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서서히 바꾸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요. 미국의 최대 온라인 법률 자문사 리걸줌이라고 하는 그 자문사의 CEO는 한국계 존서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미 변호사들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메일이라든가 기업의 안건, 수천 건 같은 거를 처리하고 알아듣기 어려운 용어로 중무장된 전문기관의 그런 모든 용어들을 다 사람들한테 쉽게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그 인공지능 상담을 사용하는 그런 숫자들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데, 그냥 변호사를 사용하면은 건당 500에서 6,000달러 되는데, 근데 이렇게 바꾸고 난 뒤에는 한 149달러에서 369달러로 낮춰질 수 있으니까 사람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결국은 리걸줌 같은 법률 자문사들도 고임금을 줄여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점점 늘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람들의 직업을 차지한다고 하는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이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굉장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2014년 몇 년 전부터 아주 그쪽에 유명한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능력들을 갖춘 사람들이 계속된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영화의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여기에 실제 모델로 참여했던 앨런 머스크 회장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천재로 사람들한테 인식되는데,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인 페이팔을 창업해가지고 억만장자가 되고, 전기 자동차 업계의 선두주자 테슬라와 민간 우주업체 스페이스 X의 CEO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14년 11월 달에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은 최대 10년 안에 인류에게 중대한 위험을 줄 일이 실제 벌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의 발달로 터미네이터와 같은 끔찍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5년에서 10년 안에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2014년 12월에는 곧바로 이어서 스티븐 호킹, 여러분 잘 아시죠? 영국의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 이 사람이 인공지능으로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고 BBC 뉴스에 인터뷰에서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의 개발은 인류 종말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어진 15년 1월 15일에는 세계 석학과 경영자들이 인공지능이 인류 종말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는데, 이거는 스티브 호킹이라든가 아니면은 구글, 아마존, 테슬라와 같은 회사의 최고 경영자들이 나서서 인류 종말에 대한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체계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 분야에 크나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살기 위한 연구가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된 실수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간의 의지를 무시하는 슈퍼지능의 생성으로 인간은 인공지능 체계에 대한 관리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강력한 체계는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런 디스토피아, 이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말은 인공지능이 아이토피아라고 해서 이거 있으면 정말 모든 게 잘 된다 하는 그런 말에 대한 반대 건데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을 파멸시킬 것이다 하는 그런 용어로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하는데, 이 위협적인 슈퍼지능이나 지능 폭발 가능성을 더 잘 이해하고 이걸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15년 3월 달에는 또 역시 머스크 회장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우주 다큐멘터리 코스모스 후속편의 진행자 닐 디그레스 타이슨 박사와 같이 대담을 하는데,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역설했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네요. 이번 대담에서도 역시 화두는 인공지능 발달로 인한 초지능적 존재의 등장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가 위협적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핵무기보다 더 인간에게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다. 우리가 운이 좋다면은 애완경 레브라도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타이슨 박사 역시 인공지능이 인간의 폭력성을 제거해 고분고분하게 만들어 인류를 사육할 수 있다라고 맞장구를 쳤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해서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위즈니악 같은 학자도 호주 파이낸셜 리뷰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30년 내에 인공지능의 기술이 급속한 진보와 맞물려 인간을 앞지르게 될 것이라면서 인간이
인공지능의 애완동물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2016년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영국의 옥스퍼드대 교수가 닉 보스트롬이라는 교수가 한 얘기도 보면은 컴퓨터가 인간보다 똑똑해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주제로 16분가량의 강연을 펼쳤는데, 인공지능은 주어진 목표를 극도의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기계다. 그래서 처음에 목표를 잘못 설정하면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명령을 어떤 걸 내렸을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갈 때까지 가는 것이 인공지능이라는 겁니다. 또 문제는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면서도 다른 회사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그 인공지능 개발에 온 힘을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멈출 수 없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를 타고 있다고 하는 것과 같고, 인공지능으로 개발된 인공지능 자체도 계속해서 점점 더 똑똑해진 인공지능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 멈추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16년 6월 7일 날 IT조선에 실린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글이 인공지능 작동 멈추는 스톱 버튼, 빅 레드 버튼을 개발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버튼을 개발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자기 스스로 인간이 작동을 시키든 하지 않든 인간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자기를 없애려고 하거나 제어하려고 하는 인간에 대해서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인공지능학자들과 인류학자 여러 사람들이 그 어떤 문서에 서명을 했는데, 그게 문서가 내용이 뭔가 하면은 킬러 로봇인데요.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적을 공격을 하게 하는 이러한 개발을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해가지고 킬러 로봇을 소련을 갖다가 침공을 하겠다, 아니면 공격하겠다 해봅시다. 똑같이 소련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로봇들은 결국은 뭘 할 겁니까? 서로 사람 죽이는 것을 할 때에 결국에 가서는 양편에 의해서 죽는 것은 인간이고,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이 어떤 단계로까지 가는가 하면은 정반합의 원리를 계속 이어가는데, 이런 거지요. 옛날에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사가 창을 팔면서 이 창은 어떤 방패든지 다 뚫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팔았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가서는 다시 방패를 가지고 팔면서 이 방패는 어떤 창이든지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지역에 가서 그걸 하고 있는 걸 양쪽에서 본 사람이 그러면은 질문을 하는데, 무슨 방패든지 다 뚫을 수 있는 창을 가지고 어떤 창이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로 막았을 때 어떤 결과 나옵니까? 그러니까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은 두 인공지능을 가지고 서로를 계속해서 훈련시키는데, 이쪽에서 맞는 걸 가지고 공격을 하면은 이쪽에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시 또 새로운 걸 개발을 하고 또 개발을 하고 또 개발을 하고 개발하고 가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는 가짜가, 진짜 같은 가짜가 나오는 경지에 이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결과에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2016년에 알파고가, 그리고 얼마 전에 인공지능이 가장 뛰어난 바둑 기사들을 그냥 무참하게 깨버린 결과에서도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공지능은 한 어떤 분야에서만 대단하지, 인간처럼 감성이라든가 어떤 다른 것은 훨씬 뒤진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람도 천재라고 말할 때에 어떤 한 분야에 뛰어난 사람을 천재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에 뛰어난 사람은 음악적인 천재라고 일컬어지지만 그 사람이 수학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잘할 수도 있지만은 수학을 못한다 할지라도 음악에 대해서 잘하면은 음악 천재라고 말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여러 분야에서 자기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이미 사람들의 두뇌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경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이 제대로 원하는 대로 목적에 따라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에서부터 끊어지게 된다면은, 그것이 결국 인간의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다면은 인간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기계 앞에 종속되는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경고를 계속하면서도 언론 머스크 같은 이 회장은 가사 로봇을 개발을 하고 또 비서 로봇을 개발해 가지고 계속 팔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마존에서 개발을 해 놓은 그러한 그 집안 도우미 인공지능 같은 것들은 집안에 설치되어 있을 때에 어떤 것을 하는가 하면은 사람이 시키지 아니한 것도 자기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어떤 IT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BT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 많은 차이가 나는 모든 분들한테 그런 분야의 문외한인 제가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그런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는 전문가들의 경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들조차도 인공지능이 얼마나 빨리 스스로 발전을 거듭해 가고 있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이 또 있는데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구글과 같이 쌍벽을 이루고 있는 그 페이스북, 여기에서 서로 협상을 훈련시켜 가지고 두 인공지능한테 서로 더 잘 협상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도록 이것을 이제 시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단계, 2016년도 일인데요. 어느 단계에 가보니까 이 인공지능 둘이 서로 협상을 하다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자기들의 언어를 서로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로 같이 대화를 하고 계속 서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면서 계속 자기들의 그 능력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고 얼른 중단을 시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언어를 가지고 이것들이 서로를 계속 지능을 높여갈 때에, 그러면은 사람들은 무슨 작업을 수행할 때에 바깥에 있는 외부인입니다. 인공지능은 그 라인 안에, 기계 안에 같이 들어있는 내부인입니다. 자기들이 그것에 대해서 거부를 할 경우에 인간으로서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작업을 멈출 수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또 어떤 다른 것들을 계속 작업을 해서 어느 날 인터넷을 켰을 때, 어느 날 노트북을 켰을 때에, 어느 날 기계를 열었을 때에 툭 튀어나온다면은 그때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완벽한 감성을 갖고 있거나 감성에 말한 언어 같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작동도 지금까지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몇십 명이 로봇에 의해 가지고 살상을 당하는 일까지 일어났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인공지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가장 경고하는 중요한 문제는 인공지능이 어느 날 내부에서 비밀스러운 일들을, 아니면 1급, 특급 비밀, 국제 간의 그런 비밀들을 컨트롤하는 일을 자기들 안에서 스스로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인간에 대한 반의하는 작동을 일으켰을 때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속에서 야 우리 저 북쪽에다가 북한에다가 핵포텐 눌러버리자. 그러면은 바깥에서 들어갈 수 없는 상태로 인공지능이 이 일들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상상으로 끝나면 좋겠지만은 실제로 상상을 초월해서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을 하고 이것이 어느 날 사람처럼 지금은 가사 도우미, 청소 도우미 뭐 이런 거 할 때에 바퀴 달려가지고 이렇게 마치 다리가 불편한 분들이 휠체어 타는 식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지만은 사람보다 또 뛰어난 지능을 갖고 어느 분야에 자기가 그것을 전담하는 자로 자리를 잡고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 다니면서 마음대로 스위치를 넣고 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사람들을 자기들의 더 강한 힘으로 제압을 하고 그랬을 때는 진짜 인간은 파멸의 상황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7월 17일 서울경제지에도 나와 있는데 역시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이거 앞으로다가 이렇게 하다면은 큰일 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개발은 계속됩니다. 그러면은 마치 열려버린 판도라 상자처럼 점점 더 인류는 막을 수 없는 어떤 위험한 경제를 향하여서 마치 낭떠러지에 브레이크 없는 상태로 계속 쓸려가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본래는 오늘 설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25페이지를 했는데 이거를 다 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오후에 좀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전에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사람의 지능이 다시 또 어떤 유사한 지능들을 만들게 되고 그 지능이 오히려 사람들을 이제는 억압할 수 있는 상황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어디 가서 멈추게 될 것이냐. 학자들의 얘기로는 인간의 마지막 창조물은 인공 로봇일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셨는데 남아있는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하시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한테는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일과 너무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만날 때 성도들은 그냥 지금까지 있어왔던 종말론자들처럼 거짓된 정보에 휩쓰여 가지고 막 혼란스러워하고 또 생활에서 아주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나 혼란 속에 쌓일 것이 아니라 앞뒤에 이어지는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지혜롭게 그리고 차분하게 우리 생활을 돌아보면서 깨어있는 신앙을 갖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스마트폰을 아주 이제는 친구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 개인을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의 체계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할 수 있는지를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삶을 누군가가 요구하시는 최고의 목적을 향하여서 매이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길에 있는지를 매일 살펴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서 이제 젊은이로부터
어린아이,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다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스마트폰과 우리의 인터넷망들은, 또 위성망들은, 또 밖에서 깔려있는 CCTV의 망들은 우리와 아주 밀접한 상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점점 더 스마트폰과 아닌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가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이제는 얼마만큼의 정보, 통신, 그리고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점점 더 작은 데다가 더 많이 실어주는 그러한 워치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스마트폰 하면은 그냥 전화만, 말만 듣고 문자 보내면 됐지 뭐, 그 스마트폰. 그랬었던 시기가 불과 10년 정도 전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변했는데 이제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사람들 손에, 어린아이의 손에서부터 이제는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거 없이는 점점 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기능들을 이용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소외되는 것들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그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가는 세계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좀 더 사람 몸에 항상 화장실에 있든 샤워실에 있든 어디에 있든 걱정 없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편하게 안전하게 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 시스템이 우리한테 정착되게 될 겁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측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믿음의 현실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주님 앞에서 행동해야 될 때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처라든가 아니면은 또 의료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빅데이터를 관장하는 그러한 특별기구를 만들고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연계시켜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 간에 한국에 있는 그 가장 뛰어난 어떤 의술을 브라질이라든가 유럽에서 있는 사람도 어느 때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아니면은 그 진료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들을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경제가 하나로 됩니다. 안보가 하나로 됩니다. 테러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온 세계는 공유해야 될 많은 것들을 저는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소리를 외칩니다. 결국은 온 세계는 한 통제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창조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들은 인공지능 로봇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십니다. 뛰어난 존재들입니다. 그것들이 그냥 다니엘 시대 때 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걱정일랑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 생활만 하시면은 예수님 오실 때도 걱정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때가 진짜로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안일, 무사태평, 그리고 어떤 생활에 그냥 그대로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은 정말 금물입니다. 깨어서 준비해야 될 때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은 구글을 사용하시고 페이스북을 사용하시고 아니면 그 외 다른 것들을 사용하실 때에 한 번쯤은 생각을 하십시오. 이것이 전 세계가 하나로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인지, 나는 정말 어느 때든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나라의 시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잊지 마시고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도 시간상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시간에는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시고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그러한 줄로 압니다. 세상은 점점